17살에 만났던 나의 첫사랑을 40년이 지나서 만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그리움 가득한 눈빛으로 제가 뒤따르는지 확인하세요. 사랑으로 저를 일으켜주세요. 미풍이 제비를 받쳐 올리듯 태양이 내리쬐든 비바람이 치든 우리가 멀리 날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지만 제 첫사랑이 저를 다시 부르면 어떡하죠? 저를 꼭 껴안아 주세요. 늠름한 바다가 파도를 끌어안듯 산속에 숨어있는 당신 집으로 저를 멀리 멀리 데려가 주세요. 평안으로 지붕을 잇고 사랑으로 빗장을 걸도록 해요. 하지만 제 첫사랑이 저를 또다시 부르면 어떡하죠? 푸른빛 표지가 제목과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공지영의 장편소설 먼 바다. 사라 티즈테일의 비상이라는 시로 첫 페이지가 시작합니다. 이 시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듯이 첫사랑에 관한 소설입니다. 17살에 만났던 나의 첫사랑을 40년이 지나서 만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먼 바다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처럼 희미해진 기억 속 사랑을 만나는 사건이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지나간 시간이 너무 길죠? 현재 진행형이 아니기에 거칠고 뜨거운 사랑 이야기는 아닙니다. 기억 저편에서 잔잔하게 밀려오는 추억처럼 무덤덤하고 차분하게 주인공은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소설 속 주인공은 한 대학의 문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이미호라는 교수입니다. 동료 교수들과 함께 심포지엄 참석 겸 떠나는 미국 여행에 합류를 하게 되는데요. 미국에 살고 있는 엄마와 동생도 볼 겸 떠나는 길. 이 특별한 이유는 최근에 페이스북으로 연락이 닿은 첫사랑과 뉴욕에서 만나기로 한 사건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 긴 시간이죠. 40년 전 어떤 기억이 있었든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 만나는 사랑은 좋은 걸까요? 아닌 걸까요? 여행을 함께 떠난 동료 친구들과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천득의 2년의 한 구절을 암송하게 됩니다. 그 집에 들어서자마자 마주친 것은 백합같이 시들어가는 마사코의 얼굴이었다. 그리워하는데도 한 번 만나고 못 만나게 되기도 하고 일생을 못 잊으면서도 아니 만나고 살기도 한다. 아사코와 나는 3번 만났다. 3번째는 아니 만났어야 좋았을 것이다. 오는 주말에는 춘천에 갔다 오려 한다. 소양강 가을 경치가 아름다울 것이다. 무언가 여운이 만나지 않았어도 좋았겠다 하는 느낌이 저는 드는데요. 어떤 이별이든 아프잖아요. 서로 합의하에 이뤄진 경우도 있지만 꼭 집어 말할 수 없는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인연이 끊어진 경우도 있죠. 두 사람은 신학교를 다니던 대학생과 17살 여고생이 주일학교 교사로 만났습니다. 사랑이 이루어지기엔 상황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던 맞춰지지 않는 퍼즐 같은 그런 일들로 인해서 연락이 끊어진 채 살다가 각자 가정을 이루고 손자를 볼 때쯤에야 조우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만난 곳은 바람이 몰아치는 뉴욕의 어느 날 자연사 박물관, 오랜만에 만났던 그를 본 순간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가오고 있었다. 생각보다 어색하지 않았고 생각보다 밝았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사진으로 보아온 그대로였다. 사이클링을 즐기는 사람답게 날씬했고 탄탄했다. 머리숱이 좀 적어지긴 했지만 대머리가 된 정도는 아니었다. 머리가 벗겨지고 배가 나오지 않은 것. 그녀는 그것이 고마웠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40년 이후에 세월이 지나서 만나면 낯설게 느껴지겠죠. 옆에서 오랜만에 만난 그 사람을 하루를 같이 보내면서 그녀는 마음의 수첩에
현재 그 사람의 프로필을 다시 기록합니다. 예를 들면 그는 혼잣말을 한다. 마치 혼자 사는 사람처럼. 언제나 자신밖에 모른다는 비판을 듣는다. 어쩌면 아내나 어쩌면 어머니에게 들었을 말. 어쩌면 안 만나는 게 서로 좋았던 걸까요? 두 사람은 그의 여동생과 함께 셋이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지난날의 이야기를 되짚어봅니다. 그리고 같은 사건이지만 서로 다른 파편을 나누어 가진 것처럼 서로 알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알게 됩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 과장되거나 축소된 일들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현실로 밀려오면서 혼란스럽습니다. 그렇게 긴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간 그녀는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것 같은 느낌에 조용히 앉아 있는데 이제 80이 넘은 그녀의 노모가 나와서 안색이 좋아 보이지 않는 그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보니까 아픈 것도 인생이야. 사람이 상처를 겪으면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라는 것을 겪는다고 하고 그게 맞지만 외상 후 성장도 있어.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 우리는 가끔 성장한단다. 상처가 나쁘기만 하다는 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지. 피하지 마. 피하지만 않으면 돼. 우린 마치 서핑을 하는 것처럼 그 파도를 넘어 더 먼 바다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야. 하지만 그 사이에 날이 더 가고 밤이 오고 침묵이 있고 수다가 있고 그런 거야. 젊어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걸 깨닫지 못해. 하지만 이제 너도 50이 훨씬 넘었고 이제는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너무 아파하지 마. 그러면 상하고 늙어 살도 찐단다. 지치고 복잡한 마음으로 돌아온 저녁. 꼭 그렇죠. 엄마들은 숨기려고 해도 감추려고 해도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금방 알아채잖아요. 그렇게 담담하게 해주는 조언이 참 좋았습니다. 그렇죠. 힘들어할수록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많이 먹고 살만 찌더라. 연애라는 것을 하고 이별을 하면 힘들고 움츠려들잖아요. 저도 요즘 그런 시간을 잠깐 보냈는데 따끔한 일침이 되는 한마디였습니다. 이별이 힘들다고 해서 연애를 하지 않는다는 건 내 삶에 너무 비겁한 일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사랑을 하면 싸우기도 하고 서운한 일도 때로는 있지만 연애를 하면서 조금씩 더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도 배우고 나도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힘든 일을 너무 끌어안지 않고 털어버릴 수 있다면 그 상처로 인해서 저도 좀 성장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소설을 읽으면 소설가는 정말 멋진 이야기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자 주인공이 문학교수라는 설정에 맞게 이 책은 첫 페이지뿐만 아니라 곳곳에 다양한 시들과 만날 수 있는 재미가 있습니다. 네, 봄이라고 하지만 많이 움츠러들고 활동도 어렵고 아직은 바람이 많이 부는 쌀쌀한 봄인데요. 요럴 때 어울리는 첫사랑에 관한 소설 공지영의 먼 바다였습니다.